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계절이 여름이라서 제가 이번에도 종이실로다가 가방을 한번 떠봤는데 끈을 좀 길게 해서 크로스백으로 만들 수 있도록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크로스백 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방의 바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한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총 몇 단을 떴냐면 1, 2, 3, 4, 5, 6, 7단 7단까지 떴는데 이 이제 단수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이즈만큼 뭐 단수를 좀 적게 하셔도 되고 많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도안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크고 작게 원하는 사이즈대로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저처럼 직접 바닥면을 뜨셔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바닥면을 뜨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아니면 이런 가죽판이 좀 있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바닥면 뜨지 마시고 가죽판에 바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에서는 중간 부분에 제가 이런 가죽 바닥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법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실제적으로 뜰 때에는 지금 샘플로 뜬 것처럼 바닥면은 7단까지는 뜨지는 않고요. 영상에서 할 때는 이 가방보다 조금 이제 작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뜨는 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바닥면을 이렇게 원형으로 뜨신 다음에 가방의 옆면에 무늬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무늬뜨기는 두 단마다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기보다 굉장히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제 무늬뜨기는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무늬도 원하는 높이만큼 뜨신 다음에 이제 실을 자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방에 이제 끈을 이제 떠주시면 되세요. 이제 가방 끈을 뜨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두 가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가방 끈을 뜨신 다음에는 가방에 이제 이 무늬 자체가 이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따로 가방 끈을 넣는 구멍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아요. 가방 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끼워주시면 되는데 8군데에다가 저는 꿰었고요. 이렇게 이제 여밈끈이라고 해서 이거를 꿰인 다음에 이 여밈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짧은뜨기로 떴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여밈 열고 닫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방끈의 끝부분은 이렇게 이제 살짝 이제 묶어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는 이제 크로스백 끈을 떠서 양쪽에 꿰매주시면 되세요. 저도 이제 여러 개의 뭐 손뜨개 가방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 가방만큼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빨리,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우선은 복잡하지 않아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끈을 길게 해서 물론 크로스백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은 끈 길이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민끈을 이제 넣을 때도 저는 이제 8군데에다가 넣었는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자유롭게 약간 변형도 가능하고, 일단은 굉장히 저는 심플해서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뭐 초보든 초보가 아니신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가방이고,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종이실로 뜨시면 되고, 뭐 계절에 맞추어서 다양한 종류의 실로 아니면 다양한 색감으로 좀 떠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방 스타일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가방 한번 크로스백 떠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방의 원형 바닥면을 뜰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호빵 수세미라는 거를 떠보신 분들이라면, 몇 번 떠보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제 금방 뜨실 수가 있고, 도안을 조금 이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영상 없이도 이제 도안만 보시고서도 이제 금방 뜨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 동영상에서도 옛날 이제 이전 영상에 이제 호빵수세미 뜨는 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옆면에 이제 무늬뜨기를 조금 더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닥면 뜨는 거는 뭐 1단부터 처음 끝까지 이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모두 보여드리지는 이제 않을게요. 뭐 이제 앞에 이제 몇 단만 보여드리고,
보여드릴 거고, 이제 이전 제 영상에서 이제 호빵 수세미 뜨는 법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물론 만든 영상이긴 하긴 하지만은 이제 매 단마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이제 도안도 있기 때문에 도안을 보시면서 함께 뜨시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이제 바닥면 우선 뜰 건데 전체적이 다 완성되는 모습까지는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가방 바닥면의 첫 번째 단은 한길 긴뜨기 12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4개, 4개 하고서 첫 번째 사슬코에 한길 긴뜨기 이제 뜨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사슬뜨기와 한길 긴뜨기, 뭐 짧은뜨기가 들어가는데 그 기초적인 기법은 이제 어떤 거를 뜨시든지 간에 조금 미리 이제 조금 많이 연습을 해 두시면은 훨씬 더 작품을 뜨실 때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미리 연습해 두시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너무 천천히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미리 조금 연습해 두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슬코에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우선 이렇게 실을 감아서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서 갖고 나오고 감아서 다 빼지 마시고요. 2개 빼고 그다음에 2개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했던 그 사슬코까지 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2개 뜬 거예요. 계속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 넣어서 다시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바닥면은 계속 한길 긴뜨기이기 때문에 다른 기법 안 들어가요. 한길 긴뜨기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제가 이제 뜨개 수업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거의 막 1000회 정도 지금 넘을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적게 다녔다라고는 이제 생각은 안 드는데 왼손잡이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는 왼손 연습을 했는데 뭐 그분들처럼 능숙하게는 안 되지만은 연습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제가 우선 한길 긴뜨기 개수 몇 개 떴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떴고요. 이제 2개 더. 예, 근데 왼손잡이 분들이 오른손잡이 분들보다 빠르신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신기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12개에 떴고요. 가운데에 짧은 실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므라들고,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게 종이실이기 때문에요. 너무 세게 종이실 쓰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사슬코 세 번째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12의 배수로 나가는 거예요. 12의 배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길 긴뜨기의 개수가 24개. 9구단 12단과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맨 처음에 시작은 항상 기둥코 사슬뜨기 3개, 한 코에 2개씩, 빼뜨기 한 자리부터 예, 이렇게 2개, 다음 왼쪽으로 두 번째 코 이제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뜨개질 할 때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많죠. 2개, 3개, 4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제가 이제 이쪽 처음 시작한 부분까지 해서 24개 떠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도 한 코에 2개씩. 예, 바닥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한길 긴뜨기로 동그라미를 떠 나가는 거예요. 한 단 한 단 뜰 때마다 바닥면이 커지니까 원하는 크기 될 때까지 계속 늘리시면 되세요. 예, 동그라미로 바닥면을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뜨는 거는 좀 그래도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크다 싶으면 그냥 그 단을 풀어버리시면 되고, 좀 작다 싶으면 더 뜨시면 되세요. 한 코에 2개씩이고, 그리고 이제 한 단 끝나면 원래는 저는 이제 뜨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뜨면서 동시에 개수를 세기 때문에 다 뜨고 나서 보통은 잘 세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은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딱 됐네요.
예, 그리고 맨 처음에 사슬 3개 한 거에 세 번째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단 24개 됐고요. 세 번째 단은 12 곱하기 세 번째 단이니까 12 곱하기 3 해서 36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이 사슬뜨기 3개, 기둥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뜬 거예요. 왼쪽 코에 다음 코, 왼쪽 코죠. 다음번 코에 한 코에 2개씩. 예, 이렇게. 지금 총 제가 3개 떴는데 이 3개 뜬 거를 12번 반복하는 거예요. 중심이 12개이기 때문에 12개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 3개씩. 3개인데 어떻게 뜨냐? 하나 뜨고 그 다음에 2개 뜨고 다시 그 다음 코에는 하나만 뜨고요. 그 다음 코에 2개 뜨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총 6개 뜬 거고 다시 한 패턴 더 다시 하나 뜨고 그 다음에 2개 뜨고 그래야 36개가 나오게 돼요. 다시 하나 뜨고 2개 뜨고 예, 제가 그 다음의 패턴은 영상에서는 이제 보이진 않고 제가 이렇게 쭉 뜨고 여기까지 오도록 할게요. 한번 이제 같이 이제 뜨시는 분들도 요 부분 떠보도록 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4번째 단 들어갔는데 4번째 단은 12 곱하기 4에서 48개가 돼야 돼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뜨고 그 왼쪽 코에도 하나 뜨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그 다음 왼쪽 코에는 한 코에 2개씩 4코씩 패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총 8코를 떠났는데 이렇게 4코 그리고 또 이렇게 4코 그래서 4코씩 하나 뜨고 그 다음 왼쪽에도 한 코 뜨고 그리고 그 왼쪽 코에는 한 코에 2개 뜨고 다시 그 왼쪽 코에 하나 뜨고 그 왼쪽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왼쪽 코에는 한 코에 2개 뜨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48개가 돼요. 제가 지금 절반 정도 떴는데 나머지 부분 또 이어서 계속 뜨도록 할게요. 하나 뜨고 그 왼쪽에도 하나 뜨고 그 왼쪽에는 한 코에 2개 뜨고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2개 뜨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2개 뜨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2개 뜨고 다음 코에 하나 뜨고 다음 코에 하나 뜨고 다음 코에는 한 코에 2개 뜨고
제가 원래 이제 영상에서는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이제 바닥면 뜨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안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잘라버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냥 바닥면을 다 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빼뜨기.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단까지 떴는데, 예, 조금 한 단 정도 한 단이나 두 단 한번 더 떠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단은 12 곱하기 5 해서 60개의 한길긴뜨기를 이제 만들 건데, 패턴이 맨 처음에 기둥코 사슬 3개 하고 왼쪽 코에 하나 더 뜨고 그 다음 왼쪽 코에도 하나씩만 떠요. 이렇게 3개. 3개 뜨고 그 다음 코 네 번째 코죠. 네 번째 코에 한 코에 2개 뜨기. 이제 이 정도 단 뜨면 어느 정도 패턴이 다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코를 이제 뜨게 됐는데 이 5코를 또 12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코를 만들어 주면 돼요. 하나 뜨고 또 하나 뜨고, 그리고 이제 이 가방 무늬를 이제 뜨시는 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이제 바닥면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긴 늘렸는데 옆에 옆면의 가방 옆면의 무늬가 첫 번째 단이 무늬의 첫 번째 단이 4코가 한 무늬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한길긴뜨기가 4의 배수가 되면은 더 좋고요. 옆면 무늬가 4의 배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바닥면을 떴는데 4의 배수가 안 되게 끝날 수도 있겠죠. 이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의적으로 몇 코를 늘리든지 군데군데죠.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해서 마지막 단을 4의 배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그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옆면에 가방 옆면의 무늬는 첫 번째 단이 4의 배수로 된다라는 거 이제 아시고서 바닥면을 떠주시면 되시고요. 하나 뜨고 2개 뜨고 3개 뜨고, 그 다음에는 늘려주고, 예, 계속 이어서 하나, 둘, 3개 뜨고, 지금 제가 뜨고 있는 단이 이제 다 뜨게 되면은 한길긴뜨기가 이제 60개가 되는데 60개인 경우는 4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특별하고 뭐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하지 않고 옆면분이 떠주시면 되세요. 하나 뜨고 2개 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부분 남은 부분 뜨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뜨다가 이제 영상이 잠시 중지가 됐었는데 우선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뜨고 다시 또 하나 더 뜨고 마지막에는 한 코에 2개 뜨고요. 그래서 이제 빼뜨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뜨고 있는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5단. 5단을 제가 뜬 거니까 12 곱하기 5 해서 60코 5단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샘플로 뜬 거는 하나, 둘, 셋, 넷, 5, 6, 이제 7단이니까 이제 조금 사이즈 이제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옆면을 떠보도록 할게요. 원형 가죽 바닥면을 이용해서 이제 가방을 뜰 경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를 이제 몇 개 정도 떠놨는데 이제 풀고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크로스백에 사용된 그 무늬가 맨 처음에 첫 단 시작할 때 4코가 한 무늬로 들어가게 돼요. 이 동그란 가죽 바닥면 이제 우선 제가 이제 구멍을 이제 세어 보면은 60개가 되는데 저는 이 한 코에 짧은뜨기를 2개씩 이제 넣어서 할 거예요.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그렇게 되면은 짧은뜨기가 총 120개가 나오겠죠. 120개가 나와서 뜨고자 하는 그 크로스백에 있는 그 무늬 첫 번째 단 4의 배수인데 이제 120개이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코수가 이제 딱 맞게 되는데, 혹시라도
코수가 뭐 몇세 배수다 몇세 배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짧은뜨기의 개수하고 안 맞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럴 때는 뭐 임의적으로 꼭 한 코에 꼭 두 개씩 넣지 않아도 돼요. 두 개 넣고 한 개 넣고 혹은 이제 세 개 넣고 이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니까 이런 바닥면 이제 구멍이 뚫린 거에서 이제 어떤 거를 시작을 할 때 옆면의 무늬에 몇세 배수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다라면은 그 옆면에 들어가는 그 무늬 그 패턴의 그 개수를 미리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짧은뜨기를 넣어 주실 때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넣어 주시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구멍 뚫린 거 하실 때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우연히 다행히 한 코에 두 개씩 넣었을 때 딱 120코 사의 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다 일정한 개수만큼 한 코에 두 개씩 이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 바닥면에 짧은뜨기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씩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구멍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찔러주고 앞에서 뒤로 그리고 이제 실 잡고 실하고 가죽 바닥면 이렇게 같이 잡아야 돼요. 뒤쪽. 그런 다음에 바늘로 실을 감아서 앞쪽으로 이렇게 갖고 나오고 그 상태에서 감아서 이렇게 쭉 빼뜨기. 사슬뜨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금 넣었던 요 구멍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지금 한 것은 짧은뜨기는 아니에요. 짧은뜨기 바늘 넣어서 실 끌어서 갖고 나오고 감아서 쭉 빼고 이게 짧은뜨기죠.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바늘 넣어서 실 빼고 감아서 쭉 빼고 이렇게 한 코에 두 개 넣고 왼쪽 구멍에도 바늘 넣어서 실 갖고 나오고 감아서 빼고 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다음 구멍에 바늘 넣어서 바늘 넣고 실 갖고 나오고 감아서 쭉 빼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총 6코 떴는데 한 코에 두 개씩 뭐 무늬에 따라서는 한 코에 3개 넣어야 이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옆면 무늬 이제 코스에 맞춰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코에 딱 2개씩만 넣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우선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둘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크로스백에 들어가는 이 부분부터가 이제 첫 번째 단이거든요. 이 부분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죽 바닥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옆면 무늬 패턴을 맨 처음에 짧은뜨기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기 위해서 사슬코 하나, 기둥코죠. 그리고 이제 빼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3개. 3개 떠주고 또 짧은뜨기 넣었던 곳에 한길 긴뜨기 2개 떠주세요. 하나,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러니까 즉 한 코에 3개의 코가 들어갔죠.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2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 어디다가 짧은뜨기를 떠주냐면은 지금 뜬 코 빼고서 왼쪽으로 하나, 둘, 3코 지나서 네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패턴. 네, 그럼 방금 전에 뜬 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 떴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 뜨고 짧은뜨기 뜬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하나, 2개 떠주고 왼쪽으로 하나, 둘, 3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패턴 어렵지 않아요. 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떴죠?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3개 그리고 짧은뜨기 넣었던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떠주고요. 왼쪽으로 하나, 둘, 3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 예, 이렇게 패턴 계속.
이런 모양. 그쵸? 이제 한 바퀴 돌아오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뜨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3개, 짧은뜨기 넣었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떠주고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시 또 사슬뜨기 3개, 짧은뜨기 넣은 곳에 한길긴뜨기 2개 넣어주고요. 세 코 건너뛰고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 예, 짧은뜨기. 다시 계속 이어서 예, 실이 묶여 있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다시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하고 한길긴뜨기 2개 하나, 2개 떠주고 세 코 건너뛰고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 다시 사슬뜨기 3개, 짧은뜨기 넣었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 다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하나, 2개, 그리고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다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4개. 이 무늬가 패턴이 굉장히 좀 그래도 완전 초보이신 분들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코반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사실은 쉽고 좀 재미있는 패턴이에요. 재미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뭐 쉬워서만이 무늬 아니라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뜨기 할 때 이 무늬를 잘 응용해서 색깔 조합 하셔가지고 넣으시면은 다양한 무늬를, 다양한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단 조금 더 계속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떠주고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 다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4개, 다시 사슬뜨기 3개, 짧은뜨기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예, 제가 딱 하나 남았네요. 사슬뜨기 3개 하고 짧은뜨기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짧은뜨기였어요. 코 짧은뜨기의 코에다가 바늘 넣고서 빼뜨기. 네, 지금부터 이제 또 두 번째 단 올라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단 무늬 패턴 시작도 첫 번째 단하고 똑같이 이제 짧은뜨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점이 어디가 되냐면은 지금 저희가 요 빼뜨기 한 요 지점이 아니라 사슬뜨기 3개 한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실을 자르고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바늘을 넣고서 하지 마시고 같은 색깔의 실로 뜬다라고 하실 경우는 바늘을 이때 이제 빼뜨기 했었던 요 사슬 고리를 살짝 길게 뺀 다음에 바늘을 요 공간에 넣고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짧은뜨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슬뜨기 기름코 하나 해주고 요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 한길긴뜨기를 3개를 할 건데 왼쪽에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3개, 하나, 둘, 3개 같은 공간에 이렇게 3개를 넣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3개 하고 또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이렇게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거를 왼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짧은뜨기 이제 했죠.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다음에 왼쪽에 요 사슬뜨기 3개 한 요 공간에 한길긴뜨기는 3개예요. 같은 공간에 하나, 둘, 3개 넣고 사슬뜨기 3개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이렇게 한 패턴 자체가 길지 않아서 좋아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가 한 패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왼쪽으로 해볼게요. 짧은뜨기 이제 지금 마지막에 했었죠. 짧은뜨기 한 다음에는 왼쪽에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해주고 다시 사슬뜨기 하나, 둘, 3개 하고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한 번 더 해볼게요. 왼쪽 요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떠주고 사슬뜨기 3개. 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어요. 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한 부분까지 와서 이제 빼뜨기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 떠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 부분 조금 떴고요. 이제 몇 개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계속 뜨면서 다음 단 뜨는 것까지 이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순서가 한길긴뜨기 3개 뜨고 하나, 둘, 3개 뜨고 사슬뜨기 3개 하고요.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왼쪽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먼저 만들었던 제가 크로스백은 끝만 제외하고서 한 가지 색깔로 다 떴는데,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바닥면은 이제 이런 이제 벽돌 색깔로 뜨고, 제가 이제 윗부분은 이제 베이지 색깔로 이제 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3개 남았는데 이 부분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뜨고요. 사슬뜨기 3개 하고, 맨 처음에 기둥코 세우고 짧은뜨기 했던 요 짧은뜨기의 코예요. 여기다가 빼뜨기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게 되고, 세 번째 단 할 때는 또 한길긴뜨기의 모양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단 같은 경우는 한길긴뜨기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사선 모양인데, 세 번째 단은 이제 반대 이제 방향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가 이제 순서가 지금 뜬 이제 두 번째 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쭉 두 단이 이제 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만 이제 연습을 잘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제가 한 단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수로는 세 번째 단이고 무늬 패턴으로는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 단 올라갈 때는 또 이 부분도 시작점이 이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한길긴뜨기 요 3개 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기존 단처럼 이 부분을 길게 끌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코들이 3개가 있으니까 코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빼뜨기로, 빼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코에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세 번째 한길긴뜨기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고요. 시작점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 빼뜨기 한 번 더. 그렇죠? 즉 마지막에 이제 연결한 거 빼고서 하나, 둘, 셋, 4개를 하게 되는 거죠. 4개를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또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먼저 단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먼저 단은 한길긴뜨기 3개를 먼저 했는데, 지금은 사슬뜨기 3개를 이렇게 먼저 하고서 한길긴뜨기를 이 공간에다가 넣으세요. 지금 공간에다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뜨는 순서가 지금은 사슬뜨기 3개 하고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이제 다음번 요 공간으로 가서 짧은뜨기, 이렇게가 패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딱 보셔도 한길긴뜨기의 방향이 먼저 단에서는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되죠. 예,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뜨기 3개,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 하시고요. 짧은뜨기 넣었던 요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하고요. 다음번 요 공간에 가서 짧은뜨기
하고요. 짧은뜨기 했으면은 사슬뜨기 3개, 그리고 또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3개. 예,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음 번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3개 하고요.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3개 하고요. 예, 이렇게 가시면 되세요. 다시 짧은뜨기 다음번 공간에. 예,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지금 뜬 첫 번째 단은 제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이 한 무늬 패턴이어서 이 두 단의 무늬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셔서 원하는 단수까지만큼 뜨시면 되고, 저도 이제 중간 부분 뜬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은 살짝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뜨고 있는 무늬들이 보면은 뾰족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이 상태로 물론 마무리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를 이제 좋아하시면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 하셔도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는 살짝 뾰족뾰족한 부분을 조금 이제 없애줬어요. 없애주기 위해서 마지막 단 거의 뭐 마무리 단이죠. 그 부분에 이제 살짝 좀 더 뜨개법을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보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뭐 이 상태로 물론 두셔도 되는 거예요. 되니까 이제 저도 이 지금 뜨고 있는 그 두 단의 무늬를 계속 이제 원하는 높이만큼 이제 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가방을 크로스백을 따라서 뜨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면 뜨신 다음에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면 되세요. 이렇게 제가 총 3단까지 우선 떠놨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제가 끈 만드는 법, 끈 만드는 여미끈이죠. 여미끈 만드는 법하고 이제 요 여미끈을 이제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요 부분, 뭐 스토퍼라고 하는데 이 부분 뜨는 법, 만드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끈은 여미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뜨세요. 근데 이때 코바늘로다가 사슬뜨기 뜨실 때는 너무 정확하게 딱 잡지 마시고 넉넉하게 잡으시면 되세요.
이제 원하는 뭐 코스만큼 사슬코를 이렇게 쭉 잡으세요. 이제 만약에 좀 넉넉하게 잡아도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끝 만들 때 이 사슬코 위에다가 계속 코마다 빼뜨기를 할 건데 원하는 부분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끝 부분 있죠? 끝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적게 잡지는 마시고 좀 넉넉하게 이제 잡으시면 되고, 끝 만드는 법 첫 번째는 사슬코를 잡은 다음에 매 코마다 빼뜨기를 해준다. 첫 번째 코는 이제 빼고요.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라는 거는 바늘을 찔러서 실 감아서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도 되세요. 바늘 넣어서 감아서 끝까지 쭉 빼는 거. 그래서 가느다란 끈 만들 때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이제 아이들 뭐 모자를 만들었는데 양쪽에 또 끈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케이프를 만들었는데 양쪽에 끈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가는 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슬코를 떠서 빼뜨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빼뜨기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제 이거를 이제 길게 이제 만든 다음에 가방에 이제 무늬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고, 끝부분은 이렇게 살짝 이제 묶어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끈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스레드 끈뜨기라고 해서 이제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예전에 물론 해놓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실을 잡으실 때 이렇게 짧게 잡지 마시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원하는 끈 길이의 뭐 한 2.5배, 한 3배, 넉넉하게 3배 정도를 쭉 뽑으세요. 길게 뽑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뽑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는 바늘 올려두고서 사슬뜨기를 하나 하세요. 기존대로 이렇게 사슬뜨기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엄지하고 중지로 이제 요 가닥 잡은 가닥 있죠? 요 가닥 잡은 거를 바늘 이제 요 상태로 놓으시고 앞에서 뒤로다가 한번 감아주세요. 그 밑에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빼뜨기. 자, 바늘 이렇게 두고 실을 바늘의 앞에서 뒤로 해주고 요 아랫부분 잡아주셔야 돼요. 감아서 쭉 빼뜨기. 자, 다시 앞에서 뒤로 감아주고 밑에 잡아주고 감아서 빼뜨기. 앞에서 뒤로 감아주고. 이 방법이 사실은 빼뜨기 첫 번째 했던 방법보다 조금 훨씬 더 좀 쉬워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감아서 빼뜨기. 앞에서 뒤로 감아서 빼뜨기. 실을 앞에서 뒤로, 바늘 앞에서 뒤로 감아서 빼뜨기 하면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든 거는 이 방법으로 한 건데, 두 개가 다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죠. 이때는 아까 이제 요 부분 길게 빼놓은 거 있잖아요. 빼놓은 거를 만약에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이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은 부분이 좀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거 빼실 때 넉넉하게 빼셔야 돼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뺄 필요가 없이 그냥 요 상태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실이 뭐 모자르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데, 스레드 끈뜨기 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 내가 만들 끈 길이를 대략 예상을 하고서 이제 요 빼놓을 부분, 길게 빼놓을 부분을 한 2.5배나 한 3배 정도? 3배 좀 물론 더 하셔도 되긴 돼요. 적게 하시면 좀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크로스백의 여미끈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만들어 보시고, 방법 자체는 두 가지 다 꼭 익혀 주시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방에다가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여민끈을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해주는 스토퍼라고 이제 명칭이 있는데, 요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짧은뜨기, 맨 처음에 이제 사슬뜨기를 5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제
사슬뜨기 4개, 짧은뜨기 4개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마지막 5번째 사슬뜨기는 이제 기둥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 빼고서 그 4개의 코에다가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4개 하고 총 10단 떴어요. 10단. 예, 그리고 두 번째 단 올라갈 때는 기둥코 사슬뜨기 하고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뒷면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뒷면 코에다가 이렇게 둘, 앞뒤 돌려서 뜨는 거죠. 이렇게 셋, 이제 마지막 코. 네, 이렇게 10단 떴어요. 또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돌려서 첫 번째 코 또 둘, 셋, 4개. 또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돌려서 짧은뜨기 4개. 제가 10단까지 뜨도록 할게요. 실 색깔을 바꿔서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떠봤는데 조금 더 뜬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는 법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 색깔을 이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색깔 실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자르고서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사용한 실을 다음 그 위에도 또 뜨고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또 바꾸고자 할 때 이렇게 끌어올려서 사용하시면은 뜨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떠보도록 할게요. 예, 이 정도 높이까지 제가 크로스백을 떠봤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단을 뜨게 되면은 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뾰족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마지막 단 시작 부분도 이제 요 윗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빼뜨기 한 곳에서 빼뜨기로 이제 자리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빼뜨기 한번, 빼뜨기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하고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또 한 번 빼뜨기, 그리고 짧은뜨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슬뜨기 하나 하고 같은 공간에 이 짧은뜨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사슬뜨기 3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이제 기존 도안에서는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3개를 떴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 넣어서 실 빼고, 그리고 다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2가닥까지만 빼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만 하고 다음번 공간으로 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패턴이 돼요. 자,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슬뜨기 3개 하고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실 빼고 감아서 2개 빼고, 또 이 상태에서 감아서 다시 바늘 넣어서 2가닥까지만 빼고, 그럼 마지막에 코바늘에 실이 이제 3가닥 이렇게 남거든요. 감아서 한 번에 쫙 이렇게 하는 게 2코 모아뜨기, 그리고 다음번 공간에 짧은뜨기. 예,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끝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 단은 이런 식으로 떠서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이제 처리를 해줬어요. 자, 다시 한번 사슬뜨기 3개 하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2가닥까지 빼고 감아서 바늘 넣어서 2개 빼고, 이렇게 3가닥 남았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예, 이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 3개, 다 떴으면 제가 이제 실을 자르고 자른 실은 가방 안쪽으로 우선 숨겨 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가방끈을 먼저 가방에 낀 다음에 이 부분을 가방끈에 이제 넣도록 할게요. 끈을 다는 위치는 위에서 아래에 적당한 곳에 원하는 위치에 이제 끈을 다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저는 한 요쯤에다가 가방끈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총 8군데에 에다가 가방끈을 끼웠는데 이렇게 얘를 조금 앞쪽으로 우선 이렇게 가방끈을 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토퍼를 여기다가 이제 꼬매면서 이제 끼도록 할게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끼는 것보다는 이제 끈을 끼워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꿰매 보도록 할게요. 이 스토퍼는 짧은뜨기 4코에 제가 이제 10단을 이제 떠났고요. 실을 자르고 돗바늘에 실을 낀 다음에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 접어서 이어줄 거라서 양쪽 끝을 꿰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꿰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간 사이로 끈을 넣어주세요. 두 개의 끈을 같이. 예,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꿰매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 한번 제가 조였다가 이렇게 이거 이제 확인하시고, 만약에 너무 헐거울 것 같으면은 헐거운 것 같으면은 이 꿰맨 부분 양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꿰매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빡빡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 공간 있죠? 끈이 들어간 요 공간에 틈을 좀 좁게 하시면 되시고, 네, 이렇게 이제 여민끈에 이제 스토퍼를 제가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요 끈의 끝은 살짝 이렇게 묶어주셔도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2번 것은 이제 크로스백처럼 이제 끈을 길게 할 거는 아니고요. 팔에 이제 끼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끈 길이 정도 이제 한번 해봐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방 끈은 제가 짧은뜨기 5개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이제 기둥코까지 해서 맨 처음 시작은 그래서 사슬뜨기 6개 이제 하시면 되니까 사슬코마다 짧은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더 두껍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뜨기 개수를 늘리시면 되고요. 아까 여민끈 스토퍼 만들 때 방법하고 똑같아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제 뒤로 돌려서 계속 짧은뜨기 또 이제 5개씩 계속 떠주시는데, 단수는 원하는 이제 길이만큼 단수를 쭉 이제 뜨시면 되니까, 저도 이번 것은 길게 뜨지는 않고 약간 짧게 한번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돗바늘로다가 이제 양쪽을 가방에다가 꿰매 주시면 되시니까, 제가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또 꿰매 보도록 할게요.